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만든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갑자기 웬 신용카드냐 싶겠지만 글로벌 IT 공룡들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세계를 양분한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번엔 지갑 속에서 맞붙게 생겼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 WSJ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영국계 은행 다클레이스와 손잡고 미국 시장의 자체 브랜드 신용카드 출시를 논의 중입니다. 비자의 결제망을 쓰는 이 카드, 연말 안에 파트너십 발표를 목표로 했다는데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진 않았다고 해요. 얼핏 보면 애플도 카드 만들더니 삼성도 따라가네라는 평이 나올 만합니다. 하지만 표면만 보면 곤란합니다. 사실 이 카드 한 장 뒤에는 스마트폰 시대 다음을 노리는 빅테크들의 숨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경쟁은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각자 한두 대씩 스마트폰을 들고 있죠. 그러니 성장의 한계가 뚜렷해졌습니다. 이제 삼성과 애플 같은 기업들은 새로운 전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무대가 바로 금융, 그 중에서도 디지털 지갑입니다. 사실 애플은 이 길을 먼저 닦아놨습니다. 2014년 애플페이로 폰을 지갑처럼 쓰게 만들더니 2019년에는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애플카드, 신용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애플카드 출시 당시 사람들은 IT 기업이 신용카드를 만들어 하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애플카드는 출시 4년 만에 이용자 1,200만 명을 끌어모았고요. 누적 결제액도 엄청납니다. 지금 이 카드로 발생한 대출 잔액만 200억 달러, 약 30조 원의 일이 달한다고 하니 금융권도 놀랄만하죠. 애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속 월렛 앱을 통해 할 수 있는 금융을 계속 늘렸어요. 애플페이로 간편결제, 애플카드로 신용결제, 그리고 아예 현금처럼 쓰는 애플캐시, 여기에 작년엔 고금리 예금 계좌까지 선보였습니다. 아이폰 쓰면서 예금하고 이자 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올해는 애플페이 후불, 애플페이 레이터이라고 불리는 BNPL, 그러니까 선공의 후결제 서비스도 도입했죠. 아이폰 하나만 있으면 결제하고 돈 빌리고 예금까지 되는 생활금융 플랫폼이 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는 어땠을까요? 삼성도 2015년 삼성페이를 내놓으며 모바일 결제 시장에 뛰어들었고 한국에서는 누구보다 앞서갔습니다. 지갑 놓고 다녀도 될 만큼 편했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상황이 달랐어요. 아이폰의 벽이 높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애플페이를 먼저 떠올렸고 삼성페이는 좀 덜 알려진 편이었죠. 실제로 미국 내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애플페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삼성페이 입장에선 따라잡아야 할 거리가 큰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선택한 전략이 바로 삼성 월렛 강화입니다. 국내에선 이미 삼성페이 덕에 삼성 월렛 앱이 생활 필수품이 됐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 답이 보일 거라고 판단한 것이죠. 정리하면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 전쟁이 한풀 꺾인 지금 양사의 전쟁터는 서비스, 특히 우리의 지갑 속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미국 신용카드 진출 추진은 그 거대한 판의 움직임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구상하는 금융 생태계를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길래 애플에 비견할 만한 지갑을 만들겠다는 걸까요? 우선 핵심은 신용카드입니다. 삼성은 다클레이스와 손잡고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내놓을 겁니다. 아마 삼성카드 혹은 갤럭시 카드 같은 이름이겠죠. 이 카드는 비자 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웬만한 가게 어디서나 쓸 수 있을 겁니다. 소비자는 삼성페이, 아니 이제는 삼성 월렛 앱에 이 카드를 등록해 놓고 아이폰에 애플카드 쓰듯이 결제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냥 카드만 내놓는다면 기존 은행 카드와 다를 게 없으니까요. WSJ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카드 이용자들이 얻는 혜택을 모두 삼성의 플랫폼 안에 묶어두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신용카드로 무언가 사면 결제 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줄 텐데 그걸 삼성캐시라는 디지털 잔고에 적립해준다는 거예요. 애플카드 쓰면 애플캐시로 리워드가 쌓이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그 삼성캐시로 쌓인 돈을 그냥 두지 말고 삼성 고금리 예금 계좌에 넣어 불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리워드는 우리 삼성 통장에 저축해두세요. 이자도 많이 드릴게요 하는 식이죠.
또 삼성월렛 안에 선불 계좌도 만들어서 미리 돈을 충전해두고 현금 카드처럼 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체크카드나 간편결제 충전금 개념인데, 과거 삼성전자와 소파이가 제휴해 만든 삼성머니 같은 서비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BNPA, 즉 선구매 후결제 상품도 고려 중입니다. 요즘 젊은 소비자들 카드 대신 후불 할부 많이 쓰는 추세잖아요. 삼성 월렛에서도 예를 들어 지금 사고 나중에 월부로 갚기 같은 옵션을 주려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삼성전자는 신용결제, 캐시백, 저축, 선불자산, 할부결제까지 금융의 흐름을 하나로 묶으려 합니다. 소비자가 삼성 월렛 하나만 깔아놓으면 돈 쓰고 모으고 빌리는 모든 과정을 삼성 생태계 안에서 해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실현되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일단 소비자들은 편리함과 혜택을 누립니다. 카드를 쓸 때마다 자동으로 캐시백 적립되고 그 돈이 높은 이율로 불어나니 누이 좋고 매부 좋죠. 삼성 입장에서는 당장 돈 버는 길이 몇 개 열립니다. 카드 결제마다 수수료 수입 일부가 생길 겁니다. 또 바클레이스 같은 금융 파트너와 제휴 예금을 하면 일정 수수료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큰 이득은 부고객 락인입니다. 사람들이 삼성월렛 안에서 돈을 쓰고 맡겨두기 시작하면 쉽게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하지 않게 됩니다. 삼성 신용카드를 쓴다면 다음에 스마트폰을 바꿀 때도 역시 삼성폰이어야 내 카드 쓰기 편하지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제품 판매와 생태계 충성도가 함께 올라가는 선순환을 노리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 내부에서도 신용카드 혜택이 TV나 스마트폰, 가전 같은 자사제품 판매량과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그림은 어디서 많이 본 것이기도 합니다. 애플이 이미 비슷한 전략을 실행해 봤으니까요. 애플카드도 애플캐시에 캐시백을 주고 그걸 다시 애플 저축 계좌에 넣어 이자를 줬죠. 애플이 올해 초 내놓은 예금 상품에는 두 달 만에 무려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몰렸다고 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그만큼 애플일이라는 플랫폼을 신뢰하고 돈까지 맡긴다는 의미겠죠. 삼성도 그런 충성도와 파급력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물론 따라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삼성월렛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애플이라는 강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 비즈니스에 만만치 않은 진입장벽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따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삼성의 미국 신용카드 도전이 마주할 두 가지 현실 말이죠. 첫째, 상대는 만만한 경쟁자가 아닙니다. 애플은 이미 탄탄한 성을 쌓아놨어요.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아이폰이고 이들은 기본 지갑으로 애플 월렛을 씁니다. 아이폰만 갖다 대면 결제가 되니 다른 앱을 깔 필요조차 없죠. 그런데다 애플 카드로 재미까지 받습니다. 애플은 수수료 없다, 혜택은 매일 쌓여 바로 쓴다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충성 팬들을 사로잡았죠. 그 결과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까지 끌어들여 4년 만에 1천만 명 넘는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신용카드 애플 공식이 자연스러워졌다는 말까지 나와요. 삼성 입장에선 이 굳건한 아성을 정면 돌파해야 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둘째 금융 비즈니스 자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라는 게 단순히 만들어 팔면 끝이 아니거든요. 금융은 관리와 리스크의 세계입니다. 애플카드 파트너였던 골드만삭스가 최근 소비자 금융 사업에서 손을 떼려 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애플카드 운영하며 쌓인 손실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겠죠. 삼성도 미국에서 카드를 내면 이런 리스크를 피할 순 없습니다. 물론 다클레이스가 신용 공여나 관리 실무를 맡겠지만 소비자가 카드값을 못 갚거나 하면 최종적으로는 파트너 모두의 고민이 됩니다. 혜택을 많이 줄수록 수익성은 떨어지고요. 또 규제와 신뢰의 장벽도 큽니다. 돈을 다루는 사업이니만큼 개인정보 보호부터 사기 방지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애플은 우리는 고객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마케팅했는데요. 삼성도 미국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비슷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정리하면 삼성전자의 새 카드와 월렛 전략이 성공하려면 애플과의 경쟁에서 존재감을 입증해야 하고 동시에 금융사업의 리스크 관리도 잡아내야 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기에 잘 해낸다면 얻게 될 보상도 큽니다.
삼성전자에게 이 판은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체질 개선에 가까운 시도입니다. 애플처럼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플러스 서비스가 굴러가는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기회죠. 사실 애플은 아이폰 판매가 주춤해도 앱스토어나 애플페이 등 서비스에서 꾸준히 돈을 벌기에 실적이 안정적입니다. 시장도 그 점을 높게 평가해 애플 주가는 금융업종 저리 가라 할 만큼 프리미엄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나 스마트폰 경기 따라 수익이 출렁이는 면이 있었죠. 투자자 입장에선 삼성도 서비스 비중을 키워서 안정적 수익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바람이 늘 있었습니다. 이번 삼성 월렛 강화 전략이 그 포석일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 카드 수수료나 예금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돈은 삼성전자 매출의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소비자를 자사 생태계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큽니다. 이런 충성 고객 기반이 쌓이면 제품 판매에도 긍정적이고 나아가 구독형 서비스나 컨텐츠, 더 다양한 금융상품까지 확장할 발판이 됩니다. 한편 경쟁 지형도 흥미롭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애플과 삼성 두 빅테크 제조사가 이제 금융 부대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모습이고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다른 거인들의 행보도 변수입니다. 구글은 한때 은행 계좌 서비스를 시도했다가 접었지만 언제든 다시 진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존은 자체 신용카드와 대출 서비스를 조용히 키우고 있고요. 전통 금융회사들은 이런 빅테크의 침투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접점을 빼앗기면 은행들은 뒷단 인프라로 전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금융산업 전체로 보면 기술기업과 금융기업 간의 협력과 견제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번 이슈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기대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베스트 케이스로 미국에서 삼성 신용카드가 자리를 잡고 삼성 월렛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는 수천만 미국인들이 우리도 삼성카드 써볼까 하면서 하나둘 가입하고 삼성 월렛으로 결제하고 돈을 옮기는데 익숙해진다면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에는 몇 가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